옥녀와 강새는 청석관 바위 위에서 마주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라고 해봤자 잔치상은커녕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 손을 맞잡고 바위에 올라 절 몇 번 한 것이 전부였지요. 첩첩산중이라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짙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니 하늘에 박힌 달과 별만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유난히 빛나고 있었죠. 강쇠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지. 옥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장 마을에라도 내려가 보리밥 한 덩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남봉꾼에게는 첫날 밤이 더 급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밥 먹기는 글렀네. 그냥 후딱 해치우고 잠이나 자야겠다. 옥녀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옥녀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강새는 그저 좋아서 실실 웃으며 옥녀를 눕혔습니다. 차가운 바위가 옥녀의 등에 닿았습니다. 산바람이 쌀쌀하게 살결을 훑고 지나갔지요. 우와, 우리 마누라 몸매 좀 봐. 황진이가 와도 울고 가겠네. 강쇠의 손길이 옥녀의 살결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옥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이 몇 개나 될까? 그녀는 딴 생각을 하면서 강쇠가 빨리 끝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놈은 이맘때 벌써 숨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갔었지. 이야, 이 허리 좀 봐. 한 손에 쏙 들어오네. 강쇠의 입술이 옥녀의 목덜미와 어깨를 뜨겁게 훑어내렸습니다. 강쇠는 옥녀의 구석구석을 탐하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옥녀는 여전히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식은땀 흘리면서 떨더니 나흘 만에 갔고, 마누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 한참을 정신없이 탐닉하던 강쇠가 드디어 옥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렇게 첫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녀는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이맘때쯤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강쇠는 오히려 더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라? 아직이야? 강쇠의 거친 숨소리가 옥녀의 귓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강쇠는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더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아직도 멀쩡해? 어느새 옥녀는 별 세는 것을 멈추고 강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강쇠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이 몸이 바로 변강세란 말이야. 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라고?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6 남편 중에 한 번 더 하자던 놈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쇠는 여전히 신이 나서 옥녀를 탐했습니다. 옥녀는 어느새 자신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던 바위가 이제는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빨리 자려고. 하지만 옥녀의 몸은 솔직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 6번이나 시집을 갔지만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강쇠가 능글맞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허허, 우리 마누라 얼굴에 복숭아꽃이 폈네. 마누라도 좋구나. 옥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강쇠의 등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3번째까지 이어졌습니다.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빛도 풀벌레 소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3번째가 끝나자 강쇠는 옥녀를 꼭 끌어안은 채
코를 골며 세상 편하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옥녀는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워진 바위 위에서 거친 숨을 가라앉히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부의 정이라는 건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 여인네들이 왜 자기 서방 이야기를 하며 얼굴을 붉히고 씩 웃었는지 말이죠. 처음이네, 이렇게 센 놈은. 이놈은 정말로 내 청상사를 버티려나? 옥녀의 가슴 속에 묘한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지긋지긋한 팔자가 드디어 끝나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살며시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놈이랑 있으면 진짜로 좀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으려나? 옥녀는 코를 고는 강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는 기지개를 쭉 켜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역시 마누라 옆에서 자니까 꿀맛이네. 어젯밤에 우리 마누라도 꿀맛이었는데. 옥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멀쩡해도 너무 멀쩡해. 신기하네 정말. 강쇠가 기분 좋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의논 좀 해보자고. 우리 어디 가서 뭐하고 살까? 옥녀는 강쇠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강쇠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노름? 옥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름으로 돈은 좀 벌어봤고 그게 벌 뻔했었지. 옥녀가 눈을 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농사는 지어봤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밭에 있으라고? 에이, 나 그런 거 못해. 장사는? 그것도 귀찮은데. 물건 날라야지, 손님 상대해야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옥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어? 강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나 병강세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 계집지. 어젯밤에 내 실력 봤잖아.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오이쟁이. 입만 살았네, 입만 살았어. 그녀는 참다 못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 잘난 재주로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그걸로 보리쌀이라도 구해올 수 있냐고! 여태 팔다리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용하다, 용해! 농담을 던지려던 강쇠는 옥녀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여섯을 보내는 동안 옥녀는 온갖 멸시를 견디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 지독한 팔자가 옥녀를 호락호락 놔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어디 가겠어. 에휴, 내가 언제 서방덕 본 적 있었나. 옥녀는 되는 일 하나 없는 인생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욕짓거리 대신 강쇠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잘난 입이나 간수해. 사고치지 말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강쇠가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래. 당신이 벌어. 나는 그냥 놀면서 당신 구경이나 할게. 마누라는 돈 벌고 나는 돈 쓰고. 내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2번 구했나 보다. 옥녀는 보따리를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자. 남쪽으로 내려가서 장사할 때를 알아봐야지. 오, 빨리 가서 뭐라도 사 먹자. 배고파 죽겠어. 어젯밤에 기운을 좀 썼더니 말이야. 옥녀는 길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쇠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청상살만 버텨준다면 자신도 평범한 안악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끼니 걱정 없이 작은 집 한 칸 얻어 고단한 몸을 리는 삶 말이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집도 얻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기막힌 인연의 두 남녀가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앞을 향해 묵묵히 걸었고 강세는 휘파람을 불며 어깨를 으쓱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옥녀와 강세는 발길 닿는 대로 이골 저골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떠돌이 삶이란 게 말처럼 낭만적인 건 아니었죠. 잠자리는 늘 축축한 가마니 위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오늘 채울 배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옥녀는 이별 풀칠이라도 하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머리에 무거운 술병을 이고 장터를 누비는 들병 장사를 할 때면 술 취한 잡배들이 엉덩이를 툭툭 치며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녀는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꾹 누르며 오히려 넉살 좋게 웃어넘겨야 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터에서 손마디가 하얗게 퉁퉁 불도록 방망이질을 했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느질 품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넉장질을 할 때면 눈치 빠른 손님이 이런 소리도 했지요. 점쟁이 팔자가 왜 이리 궁상이야? 자기 앞날도 못 보면서 점을 친다고? 그럴 때면 복채 몇 푼을 놓칠까봐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바늘이며 빗 같은 물건을 사서 보찜을 지고 다른 마을로 향해 장사를 하며 근근히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녀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쌈짓돈을 강세가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옥녀가 며칠을 굶어가며 애지중지 모은 돈을 강쇠가 홀랑 들고 노름판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옥녀가 숨을 헐떡이며 노름판까지 쫓아갔을 때 강쇠는 이미 돈을 다 잃고 한숨을 푹푹 쉬며 앉아 있었죠. 마누라, 내 말 좀 들어봐. 어젯밤 꿈에 할아버지가 또 나오셨어. 우리 처음 만날 때 나한테 마누라 점지해 주셨던 그 할아버지 말이야. 이번에는 숫자를 딱 찍어 주시더라고. 오늘은 무조건 터진다 했었는데. 그놈의 할아버지 소리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갈 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기세 등등 하더니 들어올 때는 늘 똥 씹은 표정으로 기어들어오기 일쑤였죠. 옥녀는 참다 못해 강세의 등짝을 휘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놈의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강세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진짜 딸 수 있었는데. 다음엔 꼭 10배로 불려줄게. 진짜로. 다음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다음. 한 번만 더 노름판 기웃거려봐. 그땐 진짜 끝이야. 입으로는 알았다고 대답은 잘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또 엉덩이가 들썩거려 노름판을 기울거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빈털터리로 돌아왔죠. 이제 옥녀는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진짜 굶어 죽어.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누굴 탓해. 강세도 양심은 있었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슬그머니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마누라, 그럼 우리 아예 산으로 들어가 버릴까? 산? 그래. 저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고. 그렇게 살면 노름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야. 할아버지도 산속까지는 못 찾아오시겠지. 옥녀는 강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삼켰죠.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 인간 뒷바라지 하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좋아, 그럼 지리산으로 가자고. 그렇게 두 사람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지리산 깊은 곳을 향해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자 사람 발길 뚝 끊긴 곳에 빈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어떤 부자가 피난 오려고 지었다가 쓰지도 못하고 버려둔 집이라 하더군요. 강세는 집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런 집이 공짜로 비어있다니. 마누라, 이제 우리도 팔자가 활짝 폈어. 옥녀는 먼지 쌓인 방안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낡기는 했어도 비바람은 막아주겠네. 둘은 부엌에 솥을 걸고 하루 종일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낙엽을 긁어다 불을 지피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 끼를 지어 먹었죠. 그리고 그날 밤 강쇠가 실실 웃으며 옥녀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마누라, 오늘도 한판 해야지. 옥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 양반아, 밤낮으로 그 짓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강쇠는 낯짝 두껍게 웃으며 대꾸했죠. 왜 이래? 마누라도 좋아하면서. 좋아하긴 누가 좋아해. 피곤해 죽겠어. 안 해, 못 해. 하지만 강세가 그런 말을 들을 인간인가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옥녀는 낮에는 산에 나가 나물 캐고 해지면 밥 짓고 밤이 되면 강세에게 시달렸습니다. 반면 강세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밤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 옥녀에게 달려들었죠. 강세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일은 옥녀 혼자 다 떠맡아 하는 기막힌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옥녀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 짓만 하면 콩이 나와 쌀이 나와? 대체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강세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그랬잖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실 옆에만 있어달라고. 옥녀는 그 어이없는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이구, 밤에만 힘쓰면 다 사내야? 사내면 자고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냐? 옥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키울 자식이 있어? 모실 부모가 있어?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일 좀 해, 일. 좀. 밭을 일구든 나무를 해오든 뭐라도 하란 말이야. 강세가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나 같은 풍류남한테 나무나 하라니. 그건 좀 아니지. 옥녀의 인내심이 툭 끊어졌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일부터 당장 나무 해와. 안 그러면 당신도 나도 다 굶어 죽는 줄 알아? 옥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옥녀의 성화에 강쇠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강쇠를 보며 옥녀는 남몰래 웃었습니다. 입으론 구박해도 태평하게 코골매 자는 강쇠가 있어 마음 한켠이 늘 든든했거든요. 그래, 좀 게으르면 어때? 내 곁에 오자마자 죽어나간 남자들에 비하면 저렇게 살아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옥녀에게 강쇠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팔자를 끊어줄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던 것이죠. 딱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번엔 제발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여기서 같이 늙어가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쇠는 지게를 지고 낫과 도끼를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참 가관이었죠. 통영갓을 삐딱하게 눌러쓰고 소창이를 펄럭이며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은 나무꾼이 아니라 딱 철부지 한량이었죠. 산에 도착한 강쇠는 나무들을 보며 혼잣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나무를 벨까, 저 나무를 벨까. 그러더니 갑자기 터무니없는 생각을 시작했죠. 오동나무는 수님금이 검은고 만든 나무라 안 되고, 살구는 공자님 책상 만든 나무라 안 되고, 소나무는 진시황이 신하대접을 해줬다는데 나같이 풍류를 아는 자가 이런 귀한 나무들을 벨 수는 없지. 강쇠는 끝내 나무가지 하나 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냇가에 앉아 옥녀가 싸준 도시락만 까먹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낮잠까지 실컷 자고 나니
어느새 해가 니연니연 넘어가고 있었죠. 아이고, 빈지게로 가면 마누라가 또 난리를 칠 텐데. 강쇠가 부랴부랴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저 아래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장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쇠의 눈에 번쩍 불이 켜졌습니다. 저거다. 신봤다! 야호!